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 총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9장 사이버 4절 사이버 범죄 페이지 358부터 끝까지 366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정의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과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범행 수단으로 활용해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로서 데이터 처리, 전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비윤리적인 무단 행위를 포함합니다. 기존 국제범죄 테러 조직들은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네트워크형 또 세포형 조직으로 전환하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고, 대표 사례로 하마스, 성화폐, 또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제휴망 확대와 국가 부패 지역에서의 범죄 조직 정부와 초국가적인 역할 분담 체계 구축을 통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일부 세력이 사이버 지하들을 내세워 사이버 테러를 위협하는 등 사이버 공간이 국가안보 차원의 갈등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각각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통신망 접근을 통해서 기존 범죄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디지털 기반 범죄 전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범죄의 특징은 비대면, 비가시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형 범죄로서 시공간 제약 없이 즉시 원격 국제적으로 발생하며 자동화, 기술화, 전문화된 수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장성과 물리적인 흔적이 부족해서 적발, 증명, 고의 입증이 어렵고 법 적용도 곤란하여 완전 범죄화되기도 쉽습니다. 또한 공격자는 위험이 적은 반면 피해자는 광범위, 대규모 반복적으로 확산되며 바이러스 유포 등 시스템 마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단독, 저연령, 초범 중심으로 범죄의식이 낮고 범행 후 도주가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딥페이크 등 불건전적 정보의 확산과 개인정보, 경제적 이익 침해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정보화 사회 전반의 불안과 불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윤리적인 규범과 제재체계가 미비하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서 처벌과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수사는 불법적인 사이트의 해외 운영과 서버 데이터의 실시간 변동, 빠른 피해 확산 등으로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이고, 복잡한 법규와 국제 공조의 필요성으로 수사 효율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수사 절차는 첩보 수집과 피해 증거 확보, 접속 기록 추적, 이용자 신원 확인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 범죄의 유형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불법 비윤리적인 행위와 전문 기술 기반 화이트 칼라형 범죄, 또 경제적인 이익 침해,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인격 침해 등 다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사이버 범죄의 분류는 미국과 한국의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대동소이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정보 시스템과 지식재산, 개인정보,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미 국무 산해 CCIPS, 즉 컴퓨터 크라임 앤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섹션은 이것은 컴퓨터 범죄 정보 재산 섹션 분야인데, 이런 조직은 컴퓨터의 침해, 저작권 상해 침해, 아동 착취, 인터넷 사기, 협박, 비밀 절도, 패스워드 거래, 온라인 괴롭힘, 무기, 폭발물, 불법 거래 등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검찰청에 의해서 시스템의 불법 침입, 파괴, 사회 기반 시설 대상 사이버 테러, 음란물 유통,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사기, 도박, 저작권 침해, 바이러스 제작, 유포, 전자성 거래 조작, 명예훼손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사이버 스토킹은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범죄는 이제 시스템과 정보를 불법적으로 파괴, 탈취, 악용, 조작하는 행위로서 저장 매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파괴나 스팸 메일 등을 통해서 서비스 마비, 권한 없이
정보 프로그램을 취득 유출하는 비밀 재산 침해 행위, 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시간, 용역을 절취하는 무단 사용, 그리고 입력과 프로그램 출력, 콘솔 조작이나 원격 코드 실행 등으로 처리 결과를 변경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부정 조작 유형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범죄 유형에는 해킹 연계 여부와 범죄 성격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해킹 기반 전통형 범죄는 타인의 신용 정보나 개인 정보를 불법 도용 수집해서 명의 도용, 서비스 악용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두 번째로 해킹 기반 신정 범죄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그리고 사이버머니 절취 같은 사이버 절도와 전자문서의 도용, 변조, 파괴 등 디지털 자산 침해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해킹과 무관한 전통형 범죄는 전자상 거래, 사기, 성범죄,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언어폭력,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반 범죄를 말합니다. 네 번째, 해킹과 무관한 신정 범죄는 바이러스 유포와 스팸 메일 발송처럼 정보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피해를 확산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사이버 범죄는 정보 침해, 재산 절취, 인격 침해, 시스템 교란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반 범죄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해킹과 바이러스는 큰 차이는 없는데, 먼저 해킹과 크래크는 목적과 합법성에서 구분됩니다. 해킹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을 탐지 보완하여 침해를 예방하는 합법적 방어적인 활동인 반면에, 크래킹은 타인의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서 정보를 절취하고 데이터 훼손과 서비스 방해 등을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해킹 공격 유형은 이제 Denial of Service Attack에서 도스 및 디도스를 통한 서비스 마비와 정보 유출 및 허위 정보의 조작, 일반 문서 파일 접근, 데이터베이스 소스 코드 등 중요 파일 침해, 그리고 원격 코드 실행, 권한 상승을 통한 관리자 통제권 탈취 등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정보 탈취, 시스템 장악, 서비스 교란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의 특징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실행 가능한 영역을 변형하여서 자기 자신이나 그 변형을 삽입함으로써 시스템 오작동과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코드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인터넷 웜은 이메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자 개입 없이 스스로 복제 전파되고 다른 시스템의 서비스 취약점을 악용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주기적 대규모 확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웜바라에서는 1988년 모리스 웜을 시작으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멜리사, 러브레터, 또 코드레드, 님다, 또 슬래머 등 대규모 확산 사례를 통해서 인터넷 기반 사이버 위협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악성 해킹 프로그램은 이제 정보 탈취, 시스템 침투, 서비스 마비, 사용자 기만을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스파이웨어, 백도어, 스니핑, 스푸핑, 트레이몽마 논리 폭탄, 쿠키, 프리웨어 악용, 그리고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스머핑 등이 있고, 전반적으로 기밀성 침해와 재산 피해, 시스템 장애를 초래하는 사이버 위협 수단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상 컴퓨터 범죄는 타인의 시스템과 전산 자원을 무단 침입, 권한 상승하여 정보를 탈취, 변조, 삭제 등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크게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사이버 일반 범죄로 구분됩니다. 사이버 테러형 범죄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 거부, 메일 폭탄, 웹 반달리즘 등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데이터 디돌링, 그 다음에 자료 변개, 살라미 기법, 스카벤징, 슈퍼 제핑 등 해킹 기술을 이용한 정보 조작, 절취와 스파이웨어, 트라이몽마, 논리폭탄, 웹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일반 범죄는 이제 온라인 환경을 이용한 절도, 사기, 불법 복제, 유통, 불법 유해 사이트 운영,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스토킹 등 전통적인 범죄의 디지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범죄는 시스템 공격과 정보 탈취, 악성 코드 유포, 온라인 범죄 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사이버 위협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조직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이버 범죄는 대규모 통신망 마비라든가 자료 훼손, 인터넷 뱅킹 사기 등 사회 기반 시설과 금융 영역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며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의 해외 이전, 스팸 도박, 게임 범죄의 국제 연계 등 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국내 수사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고 해킹, PC 경유, 개인정보 탈취, IP 위조, 기록 삭제 등 진흥화 은폐 기술 발달로 범인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정보 수집력을 갖춘 국가 차원의 전담, 정보기관 및 통합 대응 조직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국정원은 이제 국가 사이버 안보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해서 국가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며 정보 보안 119 운영을 통해서 보안 사고의 대응 예방, 보안 제품 인증, 교육 홍보를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설치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전담 기관으로서 국가사이버 안전전략회의를 지원하고 정책 수립과 위협정보 수집, 분석, 전파, 또 국가정보통신망 안전성 점검, 대응 매뉴얼 작성, 사고 조사 복구, 국제 공조 등 국가 전반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총괄하고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경보는 이제 위협 수준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정상 녹색은 이제 경미한 취약점 저위험 공격 단계이고, 관심 청색 단계는 이제 위협이 증가되고 국내 유입의 우려가 되는 단계이고, 황색의 주의 단계는 이제 일부 시스템 장애와 침해 사고 발생으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단계가 되겠으며, 주황 경계 단계는 이제 다수 기관 또 기관망이 장애와 대규모 피해 가능성으로 공조 대응이 요구되는 단계가 되겠으며, 각 적색의 이제 심각 단계는 이제 국가 전반의 네트워크 마비와 전국적인 피해 발생으로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최고 위험 단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0장 산업정보활동 367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